올해도 목표가 소셜벤처 창업이야? 소셜벤처 창업 준비 계속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고민만 하고 있을 거야? 이 강의 들어봐. 일주일에 딱 75분씩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 경험을 믿어봐. 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우리는 공부하고 준비한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컬렉티브 임팩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상 교수님의 재미있는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회혁신,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이런 거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자, 이런 기관들이 왜 필요할까? 결국은 이들은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기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그렇다면은 이 사회 문제라는 것이 이런 기관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연 어디에 이런 기회들이, 즉 사회 문제들이 많을까? 물론 선진국도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사회 문제들은 개도국에 많이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개도국이야말로 정말 이런 사회적 기업, 사회혁신, 소셜벤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런 곳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사진을 같이 보시면은 어딜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 어린아이 밑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서울역 사진입니다. 지금의 서울역과는 굉장히 비교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한국 사회가 겪었던 많은 사회적 문제들, 빈곤의 문제라든가 질병 또는 교육의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들, 이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그동안 그래도 한국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회 문제들을 같이, 물론 지금도 사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온 그런 좋은 경험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한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육열이라든가 또 우리의 어떤 우수한 민족성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해외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원조를 해줬다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노란색 거의 이제 무상 원조로 저희가 원조를 계속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후에는 60년대 들어서 유상 원조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차관의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원조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더 그 비중이 무상 원조는 줄어들고 유상 원조가 많아지다가 그러다가 원조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요. 2000년대 들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조를 주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경우는 한국이 아직까지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개도국의 사회 문제들을 같이 다른 나라들의 힘을 합쳐서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면서 해결하고자 한 것이 국제개발협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런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라는 것은 글로벌 사회적 문제들, 빈곤, 질병, 환경파괴, 교육격차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00년부터 유엔의 주도로 이제 MDGs라는 것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그것은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즈의 그런 약자죠. MDGs,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즈.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2000년대를 맞아서 21세기를 맞아서 우리가 인류가 같이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8가지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것을 2015년까지 함께 해결해 보자. 그것이 바로 MDGs의 그런 어떤 취지였는데요. 자,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MDGs가 이제 어느 정도 성취가 돼서 해결이 되면서 그 포스트 MDGs, 그 MDGs 이후에는 뭘 할 거냐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SDGs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 SDGs는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총 17가지의 중요한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17번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런 주요한 그런 목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인류가 합쳐서 합쳐서 해결할 것이냐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SDGs를 이제 해결함에 있어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하나는 이것이 더 이상 이런 사회문제들이 개도국만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선진국, 개도국 다 함께 각 나라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을 해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여기 17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파트너십, 혼자서는 해결 못한다.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것이 또 이 SDGs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한 SDGs,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구가 필요하겠죠. 수단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이 바로 공적 개발 원조입니다. 영어로는 ODA라고도 부르고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의 정부가 자기의 예산 중의 일부를 이렇게 떼내서 그 돈으로 개도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지어준다든가 병원을 만들어준다든가 다리나 도로를 깔아준다든가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던 거죠. 자, 이런 ODA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 세계에 그런 어떤 그 공여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선진국들, 공적 개발 원조를 시행하는 그런 공여국들의 그런 대표적인 협의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OECD 산하의 개발 원조위원회, 다크라고 이제 부릅니다.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다크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크에는 총 29개의 회원국이 있고요.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다크 회원국이 지금 같이 집행하고 있는 전체 ODA의 규모는 대략 170조에서 180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이 지금 그런 개도국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약 3조 원 정도, 그래서 전 세계에서 15위 정도로 이런 개발 협력을 위해서 재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이 이 29개국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29개국,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 세계의 이 ODA를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어떻게 집행할 건지 이렇게 결정하는 그 다크라는 커미티에서요, 한국이 유일하게 돈을 받다가 돈을 주는 나라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독특한 이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빌 게이츠 재단, 다들 뭐 들어보셨겠지만요, 게이츠 파운데이션이죠. 빌 게이츠 재단과 같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같이 일했던 그 파트너 되시는 분이 옛날에 이제 그 백악관에서 그런 이런 개발 협력을 위한 자금을 좀 관리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개발 원조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 국민 세금을 가져다가 개도국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미국 정치인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돈을 그동안 몇십 년을 가져다 줬는데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지금쯤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자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게 한 가지 그런 문제고요. 또 하나는 특히 그런 이제 개도국들 가보면요, 그런 뭐 아프리카의 나라들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그 부패가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돈을 아프리카의 그런 국가에 보내주면은 그 돈을 그래서 뭐 그런 높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이나 어떤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정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이제 어떤 가짜 회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업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보면 현금을 다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갈취하는 거죠. 갈취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돈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가지고 뉴욕에 가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건물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는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힘드니까 도와주려고 국민 세금을 이제 빼가지고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에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그 나라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일부 그런 뭐 독재자라든가 그런 권력들이 그런 돈을 이제 다 이렇게 빼내가지고 그거 갖고 다시 미국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사니까 결국 그 사람들 배를 불려주는 건데 그래가지고 아파트 값 더 오르고 그러면은 빌딩 값 오르고 아파트 값 오르면은 미국 사람들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자기네 세금으로 자기네 미국 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제 뭐 그런 백악관에 와가지고 야, 이거 봐라 말이 되냐? 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뭐 전혀 잘 되지도 않지 더군다나 그거 갖고 이제 뭐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막 빼내가지고 뭐 미국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뉴욕에서 건너간 돈이 일주일이면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다고. 뉴욕에 지금 어떤 아파트를 산다든가 빌딩을 사는데 이제 돈이 돌아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 당신 말 다 맞다. 당신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거고 뭐 팩트다. 팩트인데 하지만 한국을 봐라 그런데요. 한국은 개도국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조를 해줬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을 발전시켜서 이제는 졸업을 하고 다른 나라들 도와주는 나라가 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많은 나라들은 굉장히 우리가 실패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는 성공했는지 그 교훈을 잘 빼내가지고 잘 얻어서 그 교훈을 가지고 잘 돈을 써서 다른 나라들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좋은 거지. 그런 나라들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다 그런 지원을 끊어버리면은 그게 좋은 거냐라고 이제 그렇게 반론을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 네 말도 일리는 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자기들이 돈을 받아봤고 그 돈을 가지고 잘 써서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자립을 한 나라니까 아마 얘들은 뭔가를 더 잘 알고 있을 거다. 우리랑은 뭔가 좀 더 다르게 얘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테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되게 재미있는 거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여러 유럽 국가들, 그런 선진 국가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이제 그동안 보기만 한 거죠. 그 상황에서 한국은 돈을 받아보기도 했고 이제 주기도 하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그런 개도국들 입장에서는요. 제가 이제 전에 뭐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하거나 또 한양대에서 강의를 할 때 코이카 학생들을 만나거든요. 이건 코이카에서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개도국의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이제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공부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와 있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야, 한국 1950년대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정말 못 살았는데 우리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 얘들 일어났잖아. 내가 한국에서 뭔가 잘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돌아가서 그걸 열심히 하면은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굉장히 한국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이 되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선진국들도 우리가 한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이런 개도국에 있는 그런 리더들도 한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잘 듣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우리가 독특한 위상을 잘 살려서 이런 국제개발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글로벌하게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면은 또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있잖아요. 홍익인간의 정신인데요.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민간 부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SDGs,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이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거의 뭐 몇 조 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5천에서 7천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의 돈, 뭐 민간 돈 다 합쳐봐도 매년 2천조에서 3천조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돈이 부족한 걸 어떻게 메꿀 거냐? 정부는 재원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NGO는 원래 돈이 없잖아요.
기업한테 돈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 기업이 정말 자기들한테 뭔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면은 기업의 그런 재원을 잘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기업이라든가 또 이런 민간 투자자들은 이런 재원 조달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 또 효율성, 그런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또 함께 노력을 해서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간 부문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요즘 굉장히 핫한 단어가요.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공공민간 부문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서 뭐 정부라든가 뭐 국제기구, 뭐 그런 공적 조직들과 또 이런 민간 기관들, 민간 투자자라든가 뭐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셜 섹터가 있죠. 그래서 뭐 재단이라든가 NGO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문제를 크게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PPP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임팩트 투자,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나누는 이런 시간에서는 그런 PPP라든가 임팩트 투자, 또 콜렉티브 임팩트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민간 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뭐 굉장히 우리가 기대가 많이 있는데 민간 부문의 입장에서 이런 국제개발 협력에 같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들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야,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해라자가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너희가 이것을 같이 했을 때 당신들에게도 이런 어떤 혜택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결국 이 민간 부분에서도 정말 그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런 협력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같이 어떤 협력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민간 부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